시큐어 쉘 터미널의 로그인 과정 분석 요거는 뭐 파워포인트의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뭐 따라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제 대략 절차를 보면 이제 시스템D에서 시큐어 쉘 데몬을 실행하고 이제 사용자 접속을 기다리죠. 그 사용자 접속을 기다리는 시큐어 쉘 데몬은 이거는 실제 뭔가를 서비스하는 용도보다는 시큐어 쉘 접속을 맡아주는 접수 창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스테트로 보면 이제 리슨 상태로 되어 있는 그 녀석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얘가 이제 새로운 시큐어 쉘 데몬을 하나를 포크를 하죠. 그래서 얘도 시큐어 쉘 데몬이고 이제 새로 포크되는 프로세스도 이제 시큐어 쉘 데몬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SSH 해가지고 이제 IP 주소 아이디 입력하고 접속하면은 이제 생기는 프로세스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 사용자가 접속한 그 시큐어 쉘 클라이언트와의 세션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큐어 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접속할 때의 접수 창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큐어 쉘 데몬이 이제 사용자를 접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용자 로그인 과정,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은 또 새로운 시큐어 쉘 데몬이 실행이 돼서 이제 사용자 인증을 위한 프로세스로서 동작을 해요. 그런데 얘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 인증 과정만 따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시큐어 쉘 데몬이죠. 그러니까 임시로 실행되는 시큐어 쉘 데몬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용자 인증,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쉘을 사용하려면 보안 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큐어 쉘이라는 그 세션 자체가 그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되는 세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암호화 키가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 시큐어 쉘 데몬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로그인 과정에서 그 배시를 실행하는 그 시큐어 쉘 데몬 또 다시 새로운 시큐어 쉘이 나타나죠. 요건데요. 이것이 실제 그 쉘을 실행시켜주고 그 쉘을 유지시켜주고 관리하는 그런 용도의 시큐어 쉘 데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배시는 여기서부터 다시 포크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로그인, 그 TTY로 로그인할 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대략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후속 어떤 명령어 실행에 따른 프로세스는 TTY에서 했던 것과 그 이후는 배시 이후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쉘 스크립트 처리와 이제 변수 상속을 분석하는 것.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변수들을 쉘상에서 정의를 했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 상속이 될 수 있느냐, 또는 그 차일드 쉘에서 만들어진 변수가 이제 반대로 패런트에서 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그런 과제죠. 그죠? 그래서 일단 bash test.sh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제가 여기에 첨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TS트리로 이제 프로세스 트리를 보면서 grep $, 이 $는 현재 쉘의 변수, 쉘의 그 프로세스 번호를 나타내는 변수죠. 변수의 참조, $가. 그래서 그 프로세스 트리 중에서 이제 현재 쉘의 그 라인을 찾아주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쉘의 프로세스 아이디는 이거다 하고 $,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해주고, 이제 그 쉘이 쉘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변수를 선언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선언한 거 하니, 이렇게 A와 B를, A는 일반 변수, B는 환경 변수로 선언을 하고 그 값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아까 봤던 이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근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소스로 실행을 했어요. 소스 명령으로 실행해라.
했죠. 그러면 이제 source 해가지고 이 파일 네임을 쳐주면 되겠죠. 또는 source 대신에 점이라고 쳐도 똑같아요. source나 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 bash test.sh 해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실행했을 때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쉘 번호는 뭐겠냐 하면 사실은 이 쉘이죠. 그냥 이 쉘. 왜냐하면 소스라는 것은 새로운 쉘 프로세스를 포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쉘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실행할 때의 쉘 자체가 실제 내가 원래 있었던 쉘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변수 값을 이렇게 설정하고 ABCD를 확인해 보면 이거는 아까 쉘하고 똑같은 쉘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선언한 이 변수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뭐 변수를 이렇게 C와 D를 선언을 하고 A, B, C, D의 값을 보면 이제 다 나타나겠죠. A, B도 어차피 현재 쉘에서 선언한 거고 C, D도 지금 현재 쉘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non-login, non-interactive 쉘을 실행해서 거기서 ABCD 값을 확인해 봐라. non-login, non-interactive 쉘은 뭐 bash-c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그 non-login, non-interactive 쉘에서 이제 이런 명령을 실행한 거죠. 이런 명령을 실행한 거죠. 그래서 ps3 해서 해보면 여기 나타나는 이 쉘의 프로세스 번호는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겠죠. non-login, non-interactive 쉘이 실행이 됐으니까 그 쉘의 프로세스 번호이고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쉘, PID가 이제 그렇게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에코해서 이제 베리어블들을 출력해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쉘이 차일드 쉘이 실행됐으니까 여기서 앞에서 선언했던 변수 중에 이제 이 익스포트로 선언한 그런 환경 변수만 상속이 되겠죠, 그죠? 네, 환경 변수만 상속이 돼서 B도 그렇고 그 다음에 D도 여기서 환경 변수로 선언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이제 B와 D만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BCD의 변수를 확인해 보면, 그죠? 실행이 종료된 다음에 그 변수를 확인해 보면 이거는 소스로 실행했기 때문에 이 소스 안에서 실행된 그 변수 선언이 그대로 같은 쉘에서 있는 거고 그대로 다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대로 다 유지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변수를 삭제하고 다시 선언해라. 여기 변수 값을 삭제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unset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변수를 뭐 이거 일반 변수, 환경 변수 등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변수 값을 다 삭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A와 B를 선언을 하고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bash-test.sh를 파일명으로 실행해라. 즉 그것을 스크립트 파일로서 실행 파일로서 실행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실행 파일로 실행할 때는 일단 bash가 자기를 포크를 해서 거기서 실행한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bash.test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쉘, 차일드 쉘에서 실행한 거죠. 그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것을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쉘에서 변수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차일드 쉘에서 뭔가 선언된 변수들은 그 페어런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사용을 그 쉘 스크립트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안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실행하려면 파일명으로 해서 이제 파일명으로 실행을 하려면 이 파일에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까 소스로 실행할 때는 그 파일이 스크립트 파일을 하더라도 굳이 실행 권한이 필요 없어요. 왜냐? 현재 쉘에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읽기 권한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파일명으로 실행을 그러려면 이 파일 자체가 실행 파일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행 권한을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롬프트 변경하기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을
현재 그 사용자에만 본인의 여기에 본인만의 해서 본인의 로그인 시에만 그때만 프롬프트가 출력이 되게 하고 다른 사용자 뭐 루트라든가 아니면 여기 밑에서 보시면 새로운 사용자 뭐 JAE라는 사용자를 여기 추가하는 커맨드예요. userAdd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JAE라는 사용자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이제 설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JAE라는 새로운 사용자를 로그인 한다면 프롬프트가 원래 거대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즉 변경하기 전 거. 왜냐하면 이 새로이 적용한 프롬프트는 여러분들 처음 사용자한테만 적용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처음 사용자한테만 적용하게 하려면 이제 로그인 쉘이나 비로그인 쉘 모두에 적용이 되려면 어디에다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프로파일에다가 적용을 하면 로그인 쉘에서 적용이 되겠죠. 그죠? 비로그인 쉘에서는 프로파일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로그인 쉘에서만 실행이 돼요. 프로파일에 적용하면.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개인한테, 나한테만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내 홈 디렉토리 밑에 점 밑에 들어가야죠. 점 무슨 파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비로그인 쉘에도 실행이 되게 하려면 이제 배시RC에다 하는 게 좋다. 그런 거죠. 그럼 배시RC는 비로그인 쉘이든 로그인 쉘이든 전부 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게 좋은데 단 논인터랙티브 쉘에서는 프롬프트가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이제 논인터랙티브 쉘에는 이 변수가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상속을 시키지 말아야죠. 상속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게 환경 변수면 안 돼요. 그냥 일반 변수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 변수로 선언하고 배시RC에다 넣어놓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사용자를 로그인하면 당연히 프롬프트는 원래 프롬프트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이렇게 하려면 그럼 어디로 해야 되냐? etc 밑에 배시RC에다 집어넣어줘야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한번 제가 로그인 해볼게요. 이건 이제 그 원래 지금까지 로그인 하던 사용자고요. 이와 같이 이제 프롬프트가 기본 프롬프트에서 이제 좀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 번호가 이제 이 쉘에서 로그인한 후에 실행한 명령어의 그 번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1번, 뭐 두 번째 2번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계속 그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숫자가 이제 늘어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논 로그인 쉘로서 배시라는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 배시라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새로운 쉘이 또 열려서 여기 보면 ps 해보면 새로운 쉘이 열렸죠. 원래 로그인했던 쉘은 1901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배시라는 논 로그인 쉘을 실행해서 1933번 프로세스가 배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어요. 그래도 프롬프트는 여전히 동일하죠. 그죠? 논 로그인 쉘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cho $ps1 해보면 이제 ps1 변수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non interactive shell에서 이 변수값을 보면 이것은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상속이 되지 않아야 된다. 상속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일반 변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일반 변수인지 아닌지 상속시켜 보면 알겠죠. 그래서 non interactive shell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n interactive shell에서 보려면 echo 그죠? 배시를 -c 해서 이제 non interactive shell로 열어서 여기서 echo $ps1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쉘에서 논로그인 쉘에서 ps1 변수를 본 거고 요거는 또 새로이 만들어진 논로그인, 논인터랙티브 즉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띄워주지 않는 그래서 사용자가 거기서 명령을 입력하는 그런 쉘이 아닌 쉘에서 그냥 단순히 명령어만 실행이 되는 쉘에서의 변수값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없죠. 그죠? ps1이라는 변수의 값이 안 나와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논인터랙티브 논로그인 인터랙티브 쉘에서의 변수값과 그 다음에 논로그인 논인터랙티브 쉘에서의 변수값과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배시RC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인터랙티브 쉘이 실행될 때는 항상 그 배시RC가 실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논 인터랙티브 쉘이 실행될 때는 배시RC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선언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상속도 되지 않고 당연히 이건 일반 변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이 어디에 선언이 되어 있냐면 테일 etc 밑에 배시RC etc 밑에 배시RC에 맨 밑에다 넣어놨어요. 이와 같이 선언을 해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든 이제 쉘이 인터랙티브 쉘이 실행이 되면 이 프롬프트가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고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를 전환을 해볼게요. 루트로 전환을 해볼게요. su 마이너스 이걸로 이제 루트로 전환을 할 수 있죠. 해서도 이제 프롬프트가 똑같이 나오죠, 그죠? 루트로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새로 만든 사용자 su 마이너스 JAE라는 사용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JAE라는 사용자도 프롬프트가 똑같이 적용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이 되는 이유는 etc 밑에 배시RC에다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뒤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시 하나 더 끝내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최초 로그인한 배시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들은 이제 다 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뭐 프롬프트 다 했죠, 그죠? 자, 뭐 사용자 계정 지난번에 봤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그 사용자들의 특징을 보자면 루트 사용자의 아이디는 0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슈퍼 유저라고도 한다. 그리고 모든 작업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작업 권한이라는 건 이제 프로세스를 실행할 권한, 뭐 그 다음에 파일을 뭐 삭제하거나 편집하거나 즉 리드 라이트를 다 할 수 있는 권한. 심지어는 어떤 파일이 있었냐면 아무 권한이 없는 파일도 있었죠, 그죠? 누구에도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파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파일도 읽고 편집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루트로서는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문자는 요거이고,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는 UID 1000번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내가 사용자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한 사용자 다시 빠져나왔구나. 어쨌든 grep -e jsv -e jae 에서 etc 밑에 testwd 파일에서 j3와 jae 새로 추가한 사용자 둘 다 이제 일반 사용자죠, 그죠? 이들의 id 값을 보면 이와 같이 j3는 1000번, 새로 만든 jae는 1001번 이런 식으로 이제 1000번부터 일반 사용자한테 id가 부여가 된다. 뭐 그런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login.dfs 파일에 그런 UID를 어떤 아이디를 번호를 쓴다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홈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자기 그룹이 아닌 이상은 others에 속하게 되죠. others에 그렇게 others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제한적이다 권한이. 이렇게 하고 sudo 명령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용자의 명의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꼭 루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sudo -u jae 하고 뭐 ls 이러면 이 ls 실행이 이제 누구 권한으로 되냐? jae의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략이 되면 이 -u 루트가 되는 거죠, 사실은. -u 루트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을 해도 루트로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두를 평소에 쓸 때는 그 유저를 생략하고 쓰잖아요, 그죠? 그냥 루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내가 굳이 다른 어떤 특정 유저로 어떤 특정 유저의 그 명의로 그 명령을 실행하려면 -u 사용자 이렇게 하고 명령어를 써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etc 밑에 sudoers라는 그 정의된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에서
이 사용자들이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sudoers 파일이고요. 그래서 sudoers 파일에다가 그런 정의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권한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 해보도록 할게요. sudoers 파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의 내용들은 우리가 봤었고 여기 바로 나오네요. sudo. 그래서 sudo는 substitute user do. 그래서 substitute라는 건 이제 대체한다는 거죠. 유저가 실행하는데 원래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자기가 아니고, 즉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아니고 다른 사용자의 명의로 이제 변경해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이제 유저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 이제 그 로그인 쉘로 할 건지 그냥 일반 쉘로서 실행할 건지, 즉 그 명령을 수두로서 명령을 실행할 때 로그인 쉘의 환경에서 할 건지, 즉 그 로그인 쉘의 환경들이 다 있는 그런 쉘에서 실행이 되게 할 건지, 그 명령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쉘의 환경에서 실행할 건지, 그것이 이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럼 로그인 쉘과 일반 쉘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아까 내가 여기서 그 사용자 전환을 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사용자 전환을 su 마이너스 해서 엔터 쳤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로 가는 거냐? 루트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마이너스 하고서 사실은 사용자 이름이 루트를 써줘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루트도 su도 그 사용자 이름을 안 쓰면 루트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는 그럼 뭐냐 하면, 마이너스는 로그인 쉘로 실행하라는 뜻이야. 그 사용자를 전환해서 그 인터랙티브 쉘이 나타나는데 그 인터랙티브 쉘이 로그인 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su 해서 마이너스 하고 루트를 했을 때와, 사실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l의 약자입니다. 즉 로그인 쉘을 실행하라는 그 의미거든요. 로그인 쉘에서 루트로서 사용자를 전환해라 하는 거고요. 뭐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의 차이는 뭐냐? 쉘이 로그인 쉘로 실행돼서 루트로 전환이 되냐, 아니면 그냥 일반 쉘에서 루트로 전환이 되느냐 차이고요. 마이너스 루트로 해서 전환을 하면 이제 루트의 패스워드죠. 이렇게 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디렉토리가 어디냐, 그죠? pwd 해보면 루트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이게 루트의 홈 디렉토리로 가는 이유는, 이건 원래는 이제 여기 당연히 디렉토리가 이 j3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였겠죠. 이 su-루트를 하기 전에. 이렇게 가는 이유는 로그인 과정에서 이제 그 로그인 쉘이 실행되면서 로그인 그 작업 디렉토리가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스크립트에서. 로그인 쉘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원래 사용자로 빠져나가고요. 여기서 다시 su 하고 그냥 루트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로그인 쉘이 아닌 일반 쉘을 실행하면서 루트로 사용자를 전환을 한다. 그럼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예요? 원래 디렉토리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전환하기 전에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그인 쉘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그인 쉘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게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 일반 쉘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쉘과 그 논 로그인 쉘이 어떤 차이를 가지느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본 거예요. 꼭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의 그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 자체부터가 홈 디렉토리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현재 디렉토리 유지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냥 로그인 쉘과 그냥 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실행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인증을 하죠, 그죠? 뭐 sudo 해가지고 어떤 관리자로서 실행할 때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정책인 것이, 이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아무나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관리자의 권한으로 어떤 명령을 실행하게는 해주지만, 그렇다 해서 관리자의 패스워드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명령어 실행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시스템 로그인까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명의를 부여받는 그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그인을 이제 수도로 실행하고 나서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 자기 패스워드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면 그게 다음번 수도를 실행할 때는 뭐 항상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만 다시 요청을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5분 정도의 시간을 세팅을 디폴트로 해놓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원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매번 무조건 그 수도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할 수도 있고 5분에 상관없이, 또는 뭐 이것을 한 10분, 20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요러한 변수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아예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그것이 로그에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var log secure라는 파일 안에 어떤 사용자가 sudo로서 실행한 그 명령의 로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ls-la/var 밑에 로그 밑에 secure 라는 파일을 보면 여기에 이제 로그가 남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도 보안 때문에 이제 루트만 읽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한번 최근에 한 20줄 정도 그 시큐어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그들은 시큐어 별표 한번 해보시죠. 그냥 로그 var ls-ln var 로그 secure만 하지 말고 시큐어 별표 해보시면 이와 같이 그 시큐어로 시작하는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이건 뭐 해보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 안 해보겠는데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을 만들 때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일주일 단위로 이것이 이렇게 그 날짜가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로그 파일을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로그 파일에 최근에 일주일 거 집어넣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이제 이렇게 날짜를 붙여서 로그 파일을 만들고 새로운,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일주일은 여기다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걸 이제 로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한 달치를 계속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그 지난주, 3주 전, 4주 전 이렇게 보관을 한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뭐 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인데, 크론이라는 걸 통해서 정해진 기간마다 자동적으로 어떤 작업들이 실행이 되게 그렇게 자동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로그 파일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한번 보면 sudo var 밑에 로그 밑에 secure sudo하고 내가 빼먹은 게 있죠. tail 마이너스 20 해서 20개의 라인을 secure 파일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내가 su-로 사용자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남아 있고요. 이 명령어가 지금 최근에 실행한 거죠. sudo로 요거 tail 명령어 실행한 거 지금 실행한 거니까, 그래서 보면 아마 남았겠죠.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죠? 코맨드 해서 밑에 테일 해가지고 요것이 실행이 된 것 pts0에서 요 디렉토리에서 이 유저로서 실행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남게 됩니다. 로그로.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했을 텐데, 그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들도 다 로그에 남습니다. 로그인 실패, 그러니까 그 수두로 실패한 것도 남는 거죠. 그럽니다. 그럼 이런 실행 권한 설정이 etsimte sudoers라는 파일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파일에 대해서도 보면 여기에 보면 루트의 유저, 그 다음에 그룹에 읽기 권한만 있고요. 쓰기 권한은 없어요. 물론 루트는 그래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했지만 루트는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일반 사용자는 그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 즉 그 정책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수많은 그 설정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그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 파일은 보통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초기화될 가능성 때문에 .d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그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거기다가 이제 따로 저장해 놓는 게 좋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sudoers 마찬가지로 sudoers .d 디렉토리 밑에다가 이제 내가 어떤 설정 파일을 나한테 커스터마이징된 그 sudo 관련된 설정을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그 설정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sudoers 파일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느냐 하는 것들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쉬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예제 분석과 실제 그 적용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